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최근 강세를 이어가던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강력한 조정을 받았는데요. 나스닥 기준으로 무려 2%가 넘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이 2% 넘게 떨어진 건 최근 바닥에서의 급격한 반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스에서는 오늘 시장의 하락이 금리 인상과 러시아 관련 뉴스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이런 건 핑계에 불과하죠. 금리 인상, 러시아 뉴스는 최근 몇 주간 동안 시장이 급등하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어제 갑자기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정에 맞춰 갖다 붙인 뉴스에 불과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했던 뉴스를 좀 살펴보자면 우선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오늘도라고 강조하는 건 최근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없는 날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메리델리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실직만큼이나 위험하다면서 강력한 긴축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고요. 라엘 브레이너트 총재 역시 현재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연준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역시 이전 경기 회복 사이클과 비교해 상당 수준 더 빠르게 축소될 것이란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0.5%의 금리 인상 그리고 양적 긴축과 같은 강력한 긴축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발언입니다. 근데 이 발언 역시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죠. 파월의 입에서 이미 일주일 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이러한 연준의 행보도 이미 예상에 넣어두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는 주가가 올랐는데 오늘은 내린 건 그때그때 달라지는 투자자들의 심리 그리고 단기적인 가격 흐름에 대한 반발 등이 작용한 것일 테고 뉴스는 사후 약방문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관련해서도 내일 미국이 유럽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도 사실 오늘 나온 게 아닙니다. 어제 나왔죠? 근데 어제 나스닥은 2% 가깝게 올랐습니다. 가끔 나도 아는 걸 시장이 다 아니까 선반영되지 않았겠냐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장의 움직임은 장기적으로는 매우 스마트하고 초장기적으로 보면 신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냥 조울증 걸린 변덕증 환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 아는 사실도 기분 좋을 땐 모른 채 하다가 기분이 나빠지면 급격하게 반영하기 시작하는 게 시장입니다. 가끔 효율적 시장을 너무 믿는 분들 중에는 이런 내용들은 시장이 다 아니까 벌써 가격엔 다 반영됐겠네 라고 생각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은행에 가면 사무실 한가운데 돈 뭉치가 놓여 있어도 아무도 주워가지 않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왜냐면 이 돈 뭉치가 정말로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이 이미 다 알았을 테니 내 앞에 그냥 놓여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가 비일비재합니다. 어쨌든 5월에 0.5% 금리 인상은 이제 점점 가시권으로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10년물 국채 금리는 2.5%대 중반까지 급등을 했고 오늘 나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데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2년물 금리는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미세하게 10년물 금리가 다시 2년물 금리를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거는 추세적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오늘 10년물 금리가 더 오른 거는 양적 긴축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두 편의 영상으로 이미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시장은 5월 초로 다가온 다음 금리 인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에 수요일, 오늘이 되겠죠? 3월 FOMC에 대한 회의록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연준 의원들이 향후 연준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본심을 들여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5월 금리 인상에 맞춰서 시장의 움직임은 아마도 평소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소 패턴이란 금리 인상 전까지는 악재를 선반영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가 막상 악재가 끝나고 나면 상승하는 지난번 3월 FOMC에서 보여준 패턴과 비슷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다음 FOMC는 5월 3일과 4일에 열리죠. 그렇다면 4월 중순 정도부터는 직접적으로 5월 FOMC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특징주를 살펴보자면 우선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를 이사회에 합류시켰다는 소식에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지분은 9.2%로 기존 최대 주주였던 8.79%의 뱅가드를 뛰어넘어 트위터의 최대 주주가 되었고요. 잭 도시의 2.3%도 압도적으로 능가합니다. 또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트윗을 통해 트위터에 편집 모드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던지면서 트위터의 기능 변경 등 실질적인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은연중에 암시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트위터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상징적 존재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은 기업 가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로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도지코인 역시도 지금의 자리에 있지 못하겠죠. 이런 거대한 상징의 아이콘은 그 자체로 브랜드 파워의 영향력을 바꾸기 때문에 기업 가치와 결코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게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이냐는 현재 단계에서는 판단을 내리기에 너무 섣부른 감이 있습니다. 다만 이 뉴스가 테슬라의 기업 가치에 줄 영향은 거의 미미하다는 사실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의 내부자가 됨으로써 안 그래도 잦았던 SEC나 미 정부와의 마찰이 더 잦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에게는 이번 일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말이 나온 김에 테슬라의 주가는 오랜만에 정말 시원하게 내렸는데요. 이유로는 우선은 시장 하락에 따라 함께 내렸다고 봐야겠죠. 테슬라의 베타, 그러니까 가격 민감도는 2.1 정도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2.2% 내렸으면 테슬라는 4.6% 정도는 내려주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딱히 테슬라가 더 크게 내렸다고 볼 수도 없겠고요. 다만 그동안의 시장 강세와 테슬라의 개별적인 호재로 인해 투자자들이 무시하고 있던 상하이 락다운에 대한 평가가 조만간 추가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 시장은 기분이 좋을 때는 악재가 있어도 무시합니다. 그러다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이번엔 반대로 광기에 가깝게 도망가기 바쁘죠. 시장에 오래 머물러 본 분들은 이런 모습을 수없이 보셨을 겁니다. 테슬라와 관련된 소식은 바로 어제의 영상에서 전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제 영상에서 전하지 못한 추가적인 내용을 전달드리자면 상하이의 락다운이 4월 10일까지 연장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테슬라는 3월까지 포함해서 약 4만 대 정도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게 되고요.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올해 중에 추가 가동 중단이 언제라도 더 발생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까지의 시장은 기분이 좋았고 또 기가 텍사스의 오픈, 주식 분할과 같은 테슬라의 개별적인 호재에 가려서 아직 이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 이 뉴스를 소화시키는 시기가 한 번은 올 거라 예상을 하고요. 그때가 되면 또 이런 댓글이 달리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늘 있었던 일이죠. 또 그렇다고 제 말 듣고 미리 겁먹으실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어차피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뿐더러 돈이 있다면 주식을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추가될 뿐이니까요. 다만 팔았다가 다시 사야지 하는 마음을 먹는 분만은 부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로 빠지는 순간 평생을 시장의 변동성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니까요.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